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시면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바다 위 K방산 군함 잠수함도 세계 1위 기술 2부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산의 진실. 취재 3개월째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산 전시회에 한국 업체들이 대거 참가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즉시 폴란드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열린 MSPOINTRNATIONAL 디펜스 인더스트리 엑서비션 전시회장에 도착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관이 전시회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전시한 차세대 잠수함 모형 앞에는 각국 해군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폴란드 해군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폴란드 해군의 코알스키 제독이 답변해주셨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AIP 기술과 스텔스 성능은 독일이나 프랑스 잠수함보다도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에도 좋은 잠수함 제조사들이 많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과 함께 납기 준수,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에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믿음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욱 놀라운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해군 전문가 올센 박사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해양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작년에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직접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기술적 완성도가 미국의 알레이버크급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올센 박사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한국 해군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나요? 전투 시스템의 통합도가 정말 뛰어났어요. 이지스 시스템과 한국의 독자 무기 체계가 완벽하게 연동되더라고요. 이런 수준의 시스템 통합 능력은 정말 드물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합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해양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시회 이틀째 저에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주 해군의 고위 관계자가 한국 업체 부스를 방문하여 차세대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호주 해군의 톰슨 준장과 인터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장님, 호주도 한국 잠수함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콜린스급 잠수함의 후속함 사업에서 한국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예요. 하지만 호주는 전통적으로 영국이나 미국 기술을 선호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어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해양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톰슨 준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호주 같은 전통적인 서방 해군 강국까지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뛰어나다고 보시나요? AIP 시스템의 지속력과 정숙성이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납기를 정확히 지키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김상무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진님, 사실 저희가 해외에서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한국이 군함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정말 컸어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 해군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죠. 그런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결국 실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말레이시아 해군의 고맨드급 구축함이 성공적으로 운용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하나시스템의 박 부장님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전투 시스템도 처음에는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신뢰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전 운용 결과가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실전 운용 결과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해군이 저희 시스템을 사용해서 해적 소탕 작전에 참여했는데 성과가 정말 뛰어났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 방산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수한 노력과 실력으로 쌓아올린 신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집트 해군 대표단이 한국 잠수함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 해군의 하산 제독이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라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면 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프리카의 중요한 해군 강국인 이집트까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폴란드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해양방산 기술이 이제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정신과 철학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해양방산 역사를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결 기술 너머의 철학, 그리고 새로운 다짐.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해양방산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어서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 교수님은 저에게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서진님, 한국 해양방산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호 정신이요? 네,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예요.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나아가 평화를 지키겠다는 철학이 기술에 녹아 있어요. 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취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천안함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를 다시 찾아뵀습니다. 그분에게 해외 취재에서 본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폴란드에서 한국 잠수함을 주문한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지에서 직접 들어보니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한국이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든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침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라고요.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꿈꿨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평화로운 바다, 안전한 나라. 아버님의 아드님과 같은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날의 대화 이후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확실히 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야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취재로 저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젊은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군함이 전 세계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8살의 이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배를 만들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저희가 만든 구축함이 해적 소탕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26살의 김 엔지니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다른 나라 어선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보람차요. 이런 젊은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해양방산 기술에는 단순한 상업적 목적을 넘어선 숭고한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간의 취재를 마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바다 위 K방산 기술 너머의 철학은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해외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폴란드의 한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왜 우리나라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했는지 이해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이 다르네요.
말레이시아의 해군 관계자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군함을 운용하면서 느꼈던 것을 정확히 표현해 주셨네요. 한국은 정말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 달 후 저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 해군에서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한국의 해양방산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 해양방산의 미래에 대해서도 취재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했습니다. 차세대 항공모함 기술 개발, 무인 잠수함 시스템, 그리고 우주 해군 시스템까지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기술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평화 유지 함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방사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취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해양 방산 기술은 단순히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신념,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담겨 있습니다. 천안함에서 희생된 젊은 군인들의 뜻을 이어받아 울산과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의 상징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 군함들이 오늘도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바다에서, 인도네시아의 해협에서, 그리고 곧 폴란드와 호주의 바다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평화를 수호할 것입니다. 저는 이 취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력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 속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바다에서, 그리고 전 세계 바다에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군함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력과 그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정신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